온비드 회원 가입을 해. 회원 가입이야, 뭐, 여러분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해봤죠? 그거랑 똑같아요. 어렵죠. 여기다가 이제 보면, 회원 가입 절차 여기를 클릭해서 회원 가입, 자기 인적사항을 넣고 회원 가입하면 돼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공매 물건 낙찰 받으면 그 기록으로 소유권 이전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용,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돼요. 이 범용은 우리가 이제 전자상 거래할 때는 범용으로 해야 돼. 개인 범용도 있고, 여기 개인 범용도 있고, 또 이 법인 범용도 있고, 뭐 또 개인 사업자, 이 공인인증서 범용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법인, 이제 범용, 공인, 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고, 있는 거 갖고 등록하면 돼요. 없으면 은행 가서 다시 발급받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렇게 개인 명의로 이렇게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물건을 이 사업자에 편입시키면 그게 바로 개인 사업자고, 그냥 편입시키지 않으면 개인 거고 그래요.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로 이제 회원도 이렇게 개인 회원으로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법인 명의로 회원을 가입하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온비드 투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인이 유리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법인을 우리가 하나 설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보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세, 주택이라든가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20%가 더 붙었죠. 2021년 1월 1일부터 있어요.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죠. 강의할 때. 여러분 같은 경우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거 모르잖아. 응? 이게 그렇게 투자하면은 머릿속에 놓고 투자해야 계산이 빨라져요. 이게 개인 회원으로 할 때에 왜 이러냐면 취득세, 또 양도세, 또 보유세는 뭐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런 것들 우리 생각할 필요는, 특히 뭐 취득세, 양도세, 또 법인 명의도 취득세, 법인은 이제 법인 사업소득세라고 해서 법인세, 그리고 보유세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회원을 가입하고, 이 공인서도 이거대로 가는 거야, 이거대로. 이렇게 해서 가입해. 가입했다면 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법인으로 가입한 걸 갖고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회원을 가입할 때 잘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콜센터가 있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1588-5321 있죠, 여기 문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원을 가입할 때에도 또 입찰 들어갈 때에도 모르는 거 있으면 1588-5321로 물어보면,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거의 한 50%는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입찰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공매 담당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콜센터예요. 콜센터 직원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입찰하는 방법이라든가 입찰 서류를 하는가, 온비드에 회원을 가입하고 공인서 등록할 때 잘 안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원격 조정으로라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공매 물건을 분석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입찰 절차는 알지만 그 내용에 뭐 권리의 하자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 공매 담당자에게 확인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콜센터에서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 해. 자기가 입만한 건 다 아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공매 절차에 이런 거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인데. 근데 물건별로 공매 물건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아냐. 그래서 공매 물건을 의뢰하려고 하니까 경매 사건 번호라고 하죠. 2022 타경 2135호 이러면은 2022년도에 2135번째로 이렇게 접수됐다고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타경은 민사부호예요. 민사사건 부호. 공매 같은 경우는 관리 번호라고 하죠. 공매 물건 관리 번호. 요것도 2022 이제 1234-001 이렇게 나오죠. 이 001 물건은 물건 번호예요. 물건이 하나 있을 땐 001로 끝나죠. 물건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002, 003, 004. 이 얘기는 뭐냐면 체납자의 자산이 4개의 부동산을 이렇게 물건별로, 왜냐면 이 4개 물건을 한꺼번에 이 감정평가에서 매각하면 돈 있는 사람만 사죠. 그럼 비싸게 매각이 안 되니까 이게 분할 매각을 하죠. 분할 매각, 개별 매각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물건 번호가 있어요. 법원 경매도 이 물건 번호가 있는데 물건 번호 여기는 1번, 2번 이렇게 가죠. 법원 경매는 3번. 공매는 이렇게 물건 번호 이렇게 2번, 3번. 근데 내가 4번을 낙찰받으면 이렇게 2022-1234-001 하나 있을 때. 그렇지만 여러 개 있을 때는 002, 003, 004면 내가 4번을 낙찰받는다면 요 4번을 써야 돼. 2022-1234-004번. 이럴 때는 4개가 다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동시배당표를 짜야 돼요.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해서 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매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요걸 보시면 돼. 동영상 매뉴얼 누르면요. 이 온비드 회원을 어떻게 가입하고 공인선을 어떻게 등록하고 또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여기 있어요.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비드 나오고 또 온비드 이용 설명서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대부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온비드가 됐다면 회원을 가입을 누르게 되면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이죠? 개인 사업자로도 할 수 있고 다 표시되죠? 법인으로도 할 수 있고 비법인 단체 있죠? 공인 단체도 할 수 있고 외국인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개인을 누르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하는 이 절차가 회원 가입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뭐 인증하고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카페 가입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됐다. 그러면 이제 본인처럼 회원을 가입을 했다면 그거 갖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하고 나면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르면 저는 컴퓨터에 있지 않고 USB에 있으니까 이동식 디스크 들어가 가지고 드라이버를 누르게 되면 여기다 인증사무를 치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요 위에 부분 로그 아웃이 돼 있죠? 이건 로그인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하려면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돼. 이게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인증서 관리가 나오잖아요. 요거 누르게 되면 이제 인증서 등록 절차가 나와요. 요거 누르게 되면 여기에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지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이게 바로 등록되는 거죠. 또 이 나이 온비드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입찰 기록을 모두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찰 관리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입찰 진행 내역하고 뭐 내가 또 낙찰 받고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나의 입찰 내역은 요거는 공매 같은 경우 공매 물건에
85%가 뭐라 그랬죠? 공매 물건의 압류재산 공매죠? 이 질문하고 하니까 재밌네요, 강의가. 그렇죠? 85%가 이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잖아요. 이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압류공매 매각 절차를 보면, 공매는 거의 99%가 다 기간 입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경매 같이 바로 입찰 당일날 해서 그 낙찰자 결정하는 걸 우리가 기일 입찰이라고 하잖아요. 공매는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6시간을 둘 수 있고, 하루를 둘 수 있고, 이틀을 둘 수 있고, 또 이 압류재산 공매는 3일을 줘요. 또 어떤 거는 또 한 달을 주기도 해요. 이 압류재산 공매가 재산 공매 물건은 어떻게 되냐면 기간 입찰이에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10시 정각에서 수요일 17시 정각까지 요 입찰 기간 동안, 요걸 입찰 기간 동안에 입찰서도 제출해야 되고 입찰 보조금도 납부해야 돼요. 그럼 내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조금 납부하고 여기 들어가서 나의 입찰 결과를 확인해야 입찰 절차가 모두가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입찰서를 제출하면 1일 후 하루가 지나서 목요일 날 11시 정각. 그래서 물건이 많으면 11시 30분 이렇게까지 가죠. 서울 같은 경우는 30분 넘게 막. 그래가지고 이때 입찰 결과를 발표해요. 공표라고 하죠. 요거를 낙찰자를 우리가 법원 경매에서는 낙찰자를 우리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죠. 공매에서는 최고액 입찰자라고, 최고액 입찰자라고 해요. 법원 경매에서는 최고가 매수인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낙찰자가 되면 3일 이내 매각 결정을 하죠. 이 매각 결정이 월요일 10시 정각, 즉 목요일 날 낙찰자가 되면 금, 토, 월. 왜냐면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니까 이 3일 이내, 3일을 할 때는 이게 금, 토, 월. 그래서 월요일 날 10시까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대한 이 매각 결정을 요 사이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면요. 요 사이에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체납자가 체납액 상한 후 공매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낙찰자 동의 없이. 낙찰자 동의 없이. 또 하나 뭐냐면은 두 번째는 공의자 우선 매수도 할 수 있어요. 신청. 세 번째는 사순위 매수 신고도 이때 할 수 있어요. 이 3가지를 이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나면 요거 못해. 이것도 못해. 체납자가 요거 매각 결정이 되고 나가지고 이후에는 체납자가 낙찰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낙찰자가 동의해 주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그라미 달라고 하죠? 제가 많이 받을 때는 막 2천만 원도 받고 3천만 원도 받고 취소했지.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왜냐면 이제 그 민사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지요. 안 되는 게 어디서. 어차피 잔금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 겸 소유자의 물건이에요. 근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세무서, 공매를 위임한 세무서장 등이 이 공매를 취소해 주지 않아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공매 체납액이 500만 원과 공매를 아파트 10억짜리 공매가 들어간다. 그러면 낙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낙찰 받아야지.
그리고 취소 안 해주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주겠죠. 그건 줄 수밖에 없어요. 민사소송해도 그만큼 들어가지 않겠어요? 매각 결정이 되면 체납액을 받지 못해요. 법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체납액을 공탁해놓고 공매 집행정지 가처분하면 되죠. 돈 공탁하고 공매 집행정지 가처분하고 얼마나 복잡해. 차라리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말지. 그러니까 체납액이 작으면 낙찰받고 언제까지 숨죽이냐. 매각 결정할 때까지 절대 찾아가면 안 돼요. 매각 결정 이후에 찾아가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각 결정이 나면 이 매각 결정은 계약 체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계약 효력. 매각 결정은 다시 계약이 체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돼. 7일.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 잔금 납부하고, 이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또 10일간의 납부 최고 기한을 줘요. 10일간의 납부 최고 기한. 이때부터 30일 이내 배분기일이 잡히고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최장 40일 이내만 잔금 치르면 돼요. 40일 이내 잔금 치르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건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알아야 된다.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서론 얘기한 거예요. 본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썼냐? 내가 입찰서를 제출했다. 그럼 나이온비드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까지, 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입찰중으로 떠요. 여기에 내가 입찰 하나 들어갔다면 하나, 두 개 들어갔다 두 개 이렇게 뜨는 거죠. 두 개 들어갔다. 그럼 요게 2자가 되고 보증금을 미납했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떠요. 예. 내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입찰서를 두 개 작성을 했는데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다. 그 나이온비 들어가면 두 개, 미납 두 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증금을 하나 넣고 하나는 안 넣었다 이렇게 뜨는 거죠. 내가 입찰서를요 같은 물건에 두 번, 세 번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압류상 구매는 2회 이상 입찰이 가능해요. 하나 물건에 갖다. 법원 경매는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번 입찰 들어가. 근데 100번 입찰서 들어가면 아직 뭐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당장 전화 오지.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최소한 두세 번, 뭐 10번은 괜찮겠지. 10번은 좀 심할까요? 5번은 괜찮지. 근데 자꾸 그거 하면은 요주 인물을 잡히겠죠? 근데 서너 번 하는 건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 월요일 날 입찰서를 제출해. 그리고 입찰보증 납부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하나가 뜨고 여기가 보증금 미납으로 일자가 쓰는 거 이렇게. 그 다음날 또 내가 입찰서를 제출해. 그럼 여기에 두 개가 뜨는 거고 여기 미납이 두 개가 뜨는 거죠. 또 수요일날 또 입찰서 제출해. 여기 미납이 세 개가 뜨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서 내가 이 세 개 물건에 각자 가상계좌가 줘요. 그 누구 이름으로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1000만 원까지는요 한 번에 넣어야 돼요. 입찰보증이 1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에 1원만 초과하잖아. 그러면 10번, 100번 나눠서 내도 돼요. 누구 이름으로 내도 돼요. 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가상계좌라. 우리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수도요금 이렇게 하면 내가 가상계좌 받잖아? 그건 나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뭘 다른 사람이 대신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하나는 1억짜리, 하나는 1억 5천, 하나는 2억 했다. 그럼 나는 한 1억 5천을 할까? 그러면 1억 5천 가상계좌에 넣으면 그것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입찰서만 제출한 게 아니라 입찰보증금을 3개 다 집어넣었어. 그럴 때에는 점점 갈수록 나중에 넣는 게 높은 가격으로 넣는 건 유효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하면 높은 가격으로 첫날 2억으로 입찰서를 제출했어요. 그 입찰보증 2억, 이제 2억에 대한 입찰보증 넣었어요. 10%. 최저가의 10%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억 5천에 대한 최저가의 10%를 입찰보증 넣었어요. 1억을 넣고, 어제 9,800이니까 입찰보증은 이제 980만 원씩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첫날 제일 넣고, 그 다음에 낮은 금액으로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최고가를 쓴 게 1등이고, 내가 입찰 3번 넣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입찰한 거와 똑같이, 이제, 낙찰자 결정이 되면, 월요일 거로 결정이 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괜히 돈 자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낙찰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을 냈다. 이렇게 미납으로 나오잖아요? 그 내가 돈을 넣고 여기 나요금비도 들어가면 3개 들어갔는데 2개는 미납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언제까지냐? 목요일날 11시에 낙찰자 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기록이 남아요. 목요일날 잔금을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 요건 없어져 버려. 여기 일이 가고 내가 낙찰자이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나요금비 들어오면 다 이렇게 자동 뜨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지 못할 때는 유찰자로 여기 뜨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나요금비 들어가면 여기 유찰됐다. 나 떨어졌구나. 차수림해 준 거 하면 여기 뜨는 거고. 여기 딱 들어왔는데 낙찰로 딱 돼 있다. 요걸 더 누르면 몇 명이 입찰 들어오고 그런 거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온비디 회원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한다는 거는 이러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입찰 절차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낙찰받고 이후에 뭐 배당기일이라든가 모든 이 절차라든가 몇 년 후에도 볼 때는 이제 그 공인인증서를 온비디에 로그인하고 나서 나의 온비디에 들어가서 개찰 완료를 보는데 요건 1년 것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년, 3년째 들어갈 때는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 날짜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르면 날짜를 제가 이 달력 같은 게 나와가지고 날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1년 단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